안녕하세요. 더운운동과학센터 선수 트레이너 최원영입니다. 오늘은 야구 선수들의 투구에서 나타나고 나는 어깨에서의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한 보강 운동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컨텐츠는 빠르게 운동을 따라해보고 그 효과를 얻고자 하시는 운동선수분들과 그 원리와 근거를 요구로 하시는 운동 및 움직임 전문가 선생님들 둘 모두를 위해서 영상을 앞부분의 운동 파트와 뒷부분의 설명 파트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만약 빠르게 운동을 배워보고 그 효과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의 앞부분만을 봐주시면 되겠으며, 소개된 운동 방법의 원리와 근거에 대한 제 생각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의 뒷부분까지 모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보게 되실 두 가지 동작들 중에 첫 번째가 이 짐볼을 이용한 수정된 스톨더 팟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스톨더 팟의 기본 형태는 두 팔굽을 이용해서 이렇게 국자를 젓는 듯한, 휘젓는 듯한 동작을 갖고 있는데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듯의 약간 그런 회전 운동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양상의 움직임은 초보자들이 따라하기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따라서 수정된 방식은 단지 직선 운동만을 모방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을 따라하게 되신다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배우기가 쉬웠고, 그리고 또 어깨에서의 불편감을 해소하는데 직관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해볼 건데, 운동을 하시기 전에 자신의 체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복부 힘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무릎을 핀 상태에서 스터들 팟을 진행하는데 허리가 아래로 젖혀지시는 분들은 힘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체중을 견딜 만큼의 코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상적이게도 내 체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코어의 힘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무릎을 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팔꿈치의 위치입니다. 만약에 팔꿈치가 이 짐볼의 정중앙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갔을 때 이 사용 가능한 가동 범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팔뚝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전제하에 팔꿈치를 이 짐볼의 뒤쪽에 위치시켜 놓으셔야 더 많은 가동 범위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무릎을 펴고 무릎을 모으게, 이때 발을 모으게 되면은 기저면이 좁아지기 때문에 옆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는 뒤에, 그리고 두 손은 깍지를 모으셔도 되고요. 앞으로 찔렀다가 빠르게 돌아오시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돌아오는 것은 근육 관점의 트레이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 동작 같은 경우는 당장의 어깨에서의 불편감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근육근막들, 탄성 요소들을 많이 쓰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반복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당기는 동작을 더 빨리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자, 아마도 예를 들자면 이런 빠르게 탄도성으로 돌아오는 동작을 한다라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광배근, 대흉근,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전근개 훈련들을 한 번에 결합해서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워보실 동작은 이 케이블 머신을 이용한 하프닐링 케이블 톱 운동입니다. 하프닐링 케이블 톱 운동을 진행하시기 전에 우투라면은 오른손 쪽에 있는 케이블을 잡으시고, 좌투라면은 왼쪽에 있는 케이블을 잡는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중량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체중의 15% 내지 20%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고요. 자기 체중의 절반 이상의 무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우투라는 전제하에 이 오른쪽에 있는 케이블을 이용해 케이블 톱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블을 잡으실 때 이 로프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로프의 양 끝단을 이렇게 오버핸드 그립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풀듯이 옆으로 팔이 딸려가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당장의 동작 모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면에 거울이 있다라면 굉장히 좋겠고요. 거울이 있다라면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사선으로 반토막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부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로 되는데요. 첫 번째로 팔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팔을 조작할 때는
두 팔은 가능한 한 모두 핀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우투 입장에서는 왼쪽 손을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이 케이블의 진행 궤도를, 이 궤적을 내가 조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오른손은 단지 미는 힘만 발휘를 해서 이 녀석이 만들어낸 이 진행 경로를 따라가는 식으로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어디에 가서 이 로프의 움직임이 종착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지어야 되는데요. 자신의 왼쪽에 칼집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칼집에 이 로프 칼을 꽂기 위한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고관절에 대한 조작입니다.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엉덩이, 대둔근을 쥐어 짜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호흡을 이용해서 이 복부를 잠가 놓을 건데요.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기 전처럼 숨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숨을 참고, 숨을 참은 상태에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 끝부분에 올 때까지는 숨을 참은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예정이죠. 이렇게 이 움직이는 경로의 구간 내에서는 숨을 참는 식의 발살바 매니어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양 끝단에서만 내가 숨을 다시 마시고 뱉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허용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운동 방법을 배우고 나니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많고 많은 동작 중에 꼭 이 두 가지 동작이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회전근개를 다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회전근개는 다루지 않는 거죠? 이렇게 아무런 운동평가 없이 운동만 가르쳐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예컨대 이런 의문들 말입니다. 네,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이라는 것 저도 동의하고요. 이에 대한 이번 영상 컨텐츠에서의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실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평가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한 것들인데요. 바로 이러한 운동들을 한 세트 완료한 후에 그 직후에 바로 섀도우를 통해서 재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즉시 불평감 감소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죠.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불평감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 운동은 단지 보강 운동으로서 채택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간단하죠? 제가 이러한 평가 방법을 신뢰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스페셜 테스트나 국수적 근력 검사, 셜먼 MSI 개념에 기반하는 움직임 패턴 검사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검사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며 단지 대가들의 업적들을 비판해 권익을 취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선행된 연구 결과들과 여태까지의 개인적인 경험들에 기반하였을 때 스페셜 테스트나 국수적 근력 검사 결과들이 이러한 어깨에서의 불평감과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단순히 이러한 검사 결과들에만 의존하여 불평감 해소를 위한 운동 방법을 채택하기란 다소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일일이 어떤 운동 동작이 효과가 있는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행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운동 검사 및 평가의 내용이 유의하지 못하거나 애매한 상황에서 필요한 움직임 전략을 채택하기 위한 직관적이고 매우 깔끔한 논증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채택 방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전근개 훈련을 간과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에 드리는 답변입니다. 팩트입니다만 회전근개는 앞선 운동들을 수행하는 도중에 함께 사용됩니다. 따라서 회전근개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회전근개를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려는 고립 훈련을 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전제에는 회전근개가 혼자서도 일을 잘할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제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당장의 뉴만 키네시올로지만 펼쳐봐도 나오는 근육의 길이장력 관계 곡선을 보아도 인체에 있는 거의 모든 근육들은 저마다 최적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최적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그런 근육들이 한없이 짧아지기만 하거나 한없이 길어지기만 한다면 이는 결국 이런 각각의 근육에서의 발현 가능한 근력의 감소를 야기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회전근개가 최적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지 상완골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회전근개가 붙어있는 견갑골과 상완골 모두의 움직임이 동시 적절하게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회전근개는 근력이 중요한 근육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만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회전근개를 상완골을 움직이는 근육으로 보시기보단 단지 상완골두를 감싸는 상완골두의 병진 운동을 조절해주는 쫀쫀한 고무주머니쯤으로 생각하시게 된다면 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너무나 뻔한 것이었죠. 견갑골의 움직임이 상완골의 움직임과 함께 일어나 주게끔 장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지 어깨가 안 불편해지게끔 만든다는 차원을 떠나서 더 강한 투구와 더 내구성 있는 어깨를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우리는 이제 견갑골을 움직이는 근육들을 동시에 공략해야 되겠다라는 방법론적 코드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을 받는 근육들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학술적 경향에 따라 우리 움직임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전거근이나 하승모근 같은 근육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의 근막은 전면 회전근개인 견갑하근의 근막과 섞이기 때문에 회전근개의 중요성을 외치시는 분들의 기조 또한 상당히 지켜주게 되고요. 특히나 오늘 소개한 두 개의 운동 동작들은 여기에 더 많고 더 다양한 어깨 주변 근육들과 몸통 주변 근육들을 한 번에 패턴적으로 사용하기를 요구했죠. 여기에는 아마도 대흉근, 광배근, 삼각근, 회전근개, 뇌외복사근, 복직근, 복횡근, 둔근 등등의 다양한 근육들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블리밍이나 마이어스로부터 맥기를 포함한 여러 대가들에 의해 적극 전파되고 있는 이런 근육사슬들의 동시활성 전략이 근육들을 각각의 개별적인 단위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베네핏을 또 그 이상의 컨디션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들과 임상가들을 통해 입증되어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전근개든 전거근이든 그것들을 더 잘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일련의 근육사슬들의 동시활성 패턴 훈련은 근육들을 하나씩 고립해서 훈련하려는 시도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눈에 띄는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